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장세 정말 강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4일째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6만 원이 돌파되는 흐름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장은 여전히 강한데 그 안에서 흐름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에 맥을 짚는 방법,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수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리딩도 함께 받아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이 시장 함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박원재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오늘도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강하고 또 다른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시장은 강한데 조금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의 흐름이 살짝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돼서 외국인이 3일 동안 어제는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의 관점이 왜 이렇게 바꿔진 걸까요? 아마 달러 인덱스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주춤주춤 93대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는 달러는 강세로 가기는 좀 힘들고 약세로 가는 게 기조적으로 정착이 될 텐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였고 아마 이제 달러는 다시 100 위로 올라가는 일은 잘 구경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이머징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삼성전자만 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자체로 좀 이슈가 많죠. 인텔이 차세대 칩 나노 공정에서 탈락함으로써 그동안 인텔은 한 40년 동안 반도체 역사였죠. IDC라고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는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글로벌 탑 기업이었는데 나노 공정에서 뒤처지면서 지금 10나노 공정이 안 되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공정을 넘어서 5나노, 3나노, 2나노까지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인텔은 아마 나노 경쟁을 더 하기는 어렵고 그걸 의주를 준다는 발표를 하고 아마 TSMC로 아마 의주를 주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분야로 보면은 메모리는 뭐 압도적으로 글로벌 1위가 맞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한 56% 1위, 삼성이 한 20%, 15에서 20% 사이로 2위인데 TSMC는 최근 6개월 동안 76% 상승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지금 한국물을 사는 건지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건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제가 다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24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2400포인트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계좌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계좌는 좀 흐름을 잘 따라가는 계좌. 그런데 영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간다. 그럼 전략이 잘못됐거나
흐름을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수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서울경제TV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차분히 들으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계속 남한테 듣는 얘기로는 내 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 것과 상관없이 손실이 나는 분들은 나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군이 잘 가지 않는다면 선택이 잘못된 거겠죠. 저희 배트맨 시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섹터나 종목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 위원님들마다 이야기를 꼭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점들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까지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강의도 함께 기대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오늘 강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이 준비를 하는데 제법 고민을 합니다. 방송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을 어떻게 좋은 내용으로 좀 전해드릴까? 근데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한 지 한 3개월? 3개월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피드백이 이제 서로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기법을 많이 찾으시죠. 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투자에 성공을 할 것이라는 정답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정답은 없는데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법을 만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 기법은 좀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지침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법을 만들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기법보다 훨씬 어려운 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건지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실행할 때는 그냥 하지 않죠. 뭘 보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법이다. 그게 아무거나 또 다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나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됐을 때 들어가겠다는 것도 기법이 될 수 있고요. 5일선이 21선을 뚫을 때 들어가겠다. 이것도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 기법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가치를 갖고 기준을 잡는 분들을 이제 가치 투자자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술적 지표나 차트를 가지고 가는 분들을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PBR이라고 청산가치를. 그래서 나는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PBR이 5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안 하겠다. 이것도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대비해서 5배 이상 주는 거는 너무 비싸 보여서 못 하겠다. 이런 기준이 나올 수 있고요. 퍼라는 것도 흔히 쓰죠. 나는 이 기업의 퍼가 50배를 넘어가는 건 아무리 성장이 좋아도 50배 넘는 건 안 하겠다.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2자릿수 나오는 기업만 나는 하겠다. 이것도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없는 주식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드는 기업만 하겠다.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캔슬림을 하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은 영업이익률이 분기와 연간으로 17% 이상 드는 종목 이상만 드는 종목만 나는 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없는 기업은 안 하겠다.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성장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나는 역성장하는 기업이나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엔 투자 안 하겠다. 이런 기준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꿈. 요새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PDR이라는 게 이제 많이 흐자가 되는데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 꿈이 없는 기업엔 투자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수많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기준들을 뭐 다 몇 번 설명드렸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준이다.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진입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단타 칠 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종목을 들어가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진입 기준이 세웠으면 여기에서 손절과 익절 기준도 잡아야겠죠. 자, 이 모든 게 다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그냥 막 잡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잡는 게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본인의 경험치로 잡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나는 이런 기준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10년을 투자하셨어도 초보 투자자다. 여전히 초보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샀냐고 물어보면은 느낌 좋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에 반응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감, 느낌에 올라갈 것 같아. 이 감도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량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감으로 10년을 투자한다 해서 이게 감이 더 올라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됐든지 본인이 이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집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로 하는 거를 하게 되고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이 고쳐야 될 점, 개량해야 될 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기준을 정하고 이제 나는 됐어. 이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백데이트를 돌려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익률이 100%야. 100%짜리의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틀림없이 100%가 나옵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100%가 나와요. 그런데 실전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해서 시가에 들어가서 결국은 목표한 대로 10%가 났는데 이때 잠깐 1% 밑으로 들어갔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본 거는 맞는데 이게 잠깐 내가 실수했다고 이제 아주 폭넓게 본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죠. 이런 게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는 지금부터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을 구축하기 전에는 편안했던 마음이 포지션 딱 잡는 순간부터 이 호가창에 나타나는 변화들, 호가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호가창을 보면은 매수 매도가 이렇게 쌓여서 나오고 체결이 쭉 되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호가 한번 잡아먹을 때마다 마음이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매수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쌓여있던 뭐 10만 주 이렇게 쌓여있고 5만 주 이렇게 쌓여있던 매물을 누가 한 번에 훅 밀어버리면 심장이 덜컹해서 나도 모르게 같이 매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게 심리입니다. 심법. 이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손절을 하겠다는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기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기법을 잡으려고. 신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동부증권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표가 탄생됐고 써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게 있어서 결국 어떠한 지표든지 영원한 게 없고 자꾸 바뀝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면은 미국식 자본주의도 가장 왕성했던 데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굉장히 큰 폭등을 하는데 이때 폭등했던 원인이 자동차 산업과 석유 재벌이 탄생하죠. 그래서 석유와 자동차가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1년 수익률, 1년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싸다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가가 1년에 뭐 수십 배씩 이렇게 뛰다 보니까 1년 이익 기준으로는 도저히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먼 미래에 썸을 하는 거죠. 먼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와서 할인을 해주는 이런 모델로 이제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평가됐던 주가를 미래의 수익까지 땡겨서 갖고 오는 게 이때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다 1년 기준 이익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정점에서 결국 잘 아시는 대공황이 출발되면서 어닝 피셔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쓰는 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의 수익 비율, 당기순이익을 어닝을 주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비율이 이때 나오죠.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가가 그냥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박스를 그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이 맹맹합니다. 그냥 어제와 오늘이 변화가 별로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돼서 초과 수익을 얻는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 제가 이제 80년대 학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경영학, 증권 이론을 보면 다 효율적 시장 가설, CAPM 이거 공부했죠. 현실에 적용되는 거 하나도 없는 아주 쓸데없는 이론을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주가가 20년 동안 전혀 변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식 분석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주가는 모든 게 다 반영돼서 초과 수익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올라오면서 특히 99년에 IT 버블이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폭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IT 기업이었는데
IT 기업의 주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세일, 지금 이익이 안 나니까 매출만 나오면 이 매출이 언젠가 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PSR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주가를 정당화시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재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걸 설명하는 무언가가 꼭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인데 지금은 이제 꿈이 나옵니다.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해서 요새 제약바이오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기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꿈이 미래의 가격을 줄 것이라는 이러한 이론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좀 고점의 징후를 많이 보였고 또 고점의 징후를 보였던 게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이제 순환적으로 비율로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성장주가 많죠. 성장주가 많고 꿈이 많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가치 대비 주로 이제 돈을 버는데 안정적으로 버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비율이 코스피의 한 30%를 넘어서면 그때가 항상 그 주가의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얼추 최근에 꿈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와서 동부증권에서 하는 논지는 좀 조심하자 이런 논지로 쓰는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봐야 하는 거지 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신법이 결국 투자자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퍼를 하죠. 이거는 그냥 흔히 쓰는 공식이니까 주가는 주당 순이익에다가 퍼를 곱해서 이제 주가를 정당화시키는데 EPS 주당 순이익은 실적으로 그냥 픽스돼서 나오는 숫자이고 이 퍼가 문제인데 퍼는 철저히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10배수 정도를 보편 타당한 어떤 배수로 봤는데 요새 시장 퍼를 보면 미국만 해도 한 23배수가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 12배수 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한 이 사이에서 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대단히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가치 부여를 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특수사항인 유동성 하에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제로금리인 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는 채권이 없다 보니까 자산 인플레가 나도 갈 수 있는 게 실물, 금은동 여기서 굉장히 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쪽으로만 자금이 많이 흘러옵니다. 그게 지금의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펄을 심리 지표라 그랬는데 좀 공격적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잣대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성과 내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세워서 이게 과거에 잘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죠. 지금은 좀 공격적인 잣대가 좀 필요한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집행하다 보면은 주식은 절대로 채권이나 이렇게 금리,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평탄한 길을 꿈꿉니다. 내가 1년에 20%의 수익은 장이 좋다니까 틀림없이 갖고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법을 왜 완성을 해야 되냐 하면 그 기법 속에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기준이 없다면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 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반드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투자를 집행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좋아 보여서 사고 나빠 보여서 팔고 좋아 보여서 사고 나빠 보여서 팔고 맨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1년 지나서 주식은 50% 올랐는데 내 계좌는 엉망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투자자분들을 많이 보고요. 이 1년 동안 50% 나는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1년 동안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봤더니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많이 봤다.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기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세마다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그러면 항상 고점 매수에 저점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대부분의 질문 주시는 게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못 사고 이쯤에서 항상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삽니다. 좋아 보여서. 근데 한창 올라왔죠. 만약에 내가 기준을 갖고 있다면 이 바닥에서 살 수 있죠.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굉장히 싸네. 이 기준을 갖지 못하면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게 힘드시면은 우리 서울경제TV의 전문가분들 방송을 잘 듣고 어떤 기준이 나한테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에선 저도 으뜨끔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투자의 중심이 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중심이 아직도 서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통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장중에 나만의 중심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도 시장에 따라서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어떤 업종과 종목을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늘 많은 업종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가 한참 가다가 네. 그게 고꾸라지고 나서는 시장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위원님께서 오늘 업종과 종목 어떤 걸 눈여겨보셨나요? 업종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지금 직전의 경험, 직전에 시세가 좋았던 쪽에 많이 몰려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물결이 자꾸 바뀌고 지금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시세를 냈던 아마 섹터들은 조금 쉬어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거래소의 대형주나 삼성전자만 독식으로 간다면 재미없는 장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편안한 섹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PDR, 꿈을 가지고 했던 게 사실 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은 저도 좀 난감한 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먼저 진입한 제약사가 독식을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연구비를 많이 들어간 기업은 그냥 돈만 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요. 그러니까 투자는 힘든 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투자에서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는 믿음을 갖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산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종목 분산을 해놔야지 요새 상장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 조가 넘어가는 기업도 뜬금없는 거래 정지를 왕왕 당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100%가 들어가 있다. 그럼 투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뭘 얼마를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다칠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분산, 매수도 분할, 그다음에 비중도 조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리고 이제 정말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사건을 가급적이면 이제 하반기 가까운 미래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것들. 그렇죠. 이를테면 DDR5 표준이 정해졌죠. 네. 그럼 DDR5는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 확정된 사건 중심으로 종목을 찾으면 실패 확률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을 하는 거죠. 자료를 읽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가 하반기에 실현이 될 확률이 몇 프로겠다. 근데 확정적인 사건 위주로만 가도 변수가 있어서 불확실한데 그냥 그 뉴스 듣고 뭐 어디가 뭐 한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을 듣고 투자를 해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서 성과를 얻는다는 건 정말 운이 좋거나 그렇죠. 그런 투자가 계속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단언컨대 사실,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투자가 왜 소수의 투자자만 수익을 내느냐? 너무도 이 길이 힘들다 보니까 편한 길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듣는 거. 이를테면 뭐 아침마다 뉴스가 딱 뜨는데 오늘은 뭐 우주항공 고체 연료가 뜬대더라. 그럼 와 몰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언제 기업에 정해져서 매출로 이어지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거는 투자 안에서 배제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종목 순위 상위순, 검색 순위 상위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의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인기 순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래서 이게 어렵구나라는 걸 요새 제가 느끼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카메라 모듈 섹터의 액트로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의 이 액트로는 좀 확정된 사건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확정된 사건이죠. 네. 왜 확정된 사건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대폰은
아주 1, 4분기, 2, 4분기가 거의 폭망 수준으로 망했습니다. 거의 뭐 매출단이 삼성이나 애플이나 한 40% 이상씩 매출이 떨어지면서 모바일 섹터는 이제 완전히 뭐 올해 기대를 접었는데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신규 라인업이 들어오죠. 삼성도 이제 Z 플립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맞으면서 확정을 못했고요. 이제 갤럭시 20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S 이런 게 나오고 애플도 9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죠. 그런데 카메라 모듈단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건 이제 100배 줌, 10배 줌, 5배 줌 이렇게 폴디즈 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잔망경 스타일로 폴디즈 줌이라는 부품을 달아서 굉장히 그 땡겨서 보게 되는, 그래서 해상도를 뭐 1억 화소까지 땡긴다는데 지금은 뭐 1억 화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픽셀을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5천만 화소로 하겠다는데 그 필수 장비가 폴디즈 줌이라는 부품이고 이거를 하는 회사가 액트로입니다. 그래서 액트로는 그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폴디즈 줌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고가폰 플래그십 모델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카메라 전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중가폰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채택될 확률이 많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가 미국에서 계속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죠. 그렇죠. 화웨이를 견제를 하죠. 삼성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권에 화웨이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 좋은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덩달아서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멘텀이라면 해볼 만하고 이 직전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저는 이제 10,000원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14,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 수준인데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트를 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좀 고점을 뭐 찍은 지금 것 같더라고요. 9,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으니까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꿈이나 이거보다도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하반기부터 일어나고 특히 내년도에는 늘어날 텐데, 현재 액트로의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수준입니다. 1,300억 수준인데 1,300억 수준이면은 매출단이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뭐 안 나오네요. 아마 이 작년에 1,000억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매출단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익단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260억 수준은 될 걸로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본다면 액트로를 지금 시점에서 투자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17,000원 보고 손절가 10,000원 보면서 한번 소개를 시키는 종목으로 액트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확정된 사건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액트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목표가 17,000원 설정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며 위원님 내일 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가 뭘까요? DDR5 수혜주를 갖고 왔어요. 네. 유닛 테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는 뭐 하이닉스 향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버닝 테스트와 SSD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요. 하이닉스 외에도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의 나냐 등으로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고요. DDR5를 진행하게 되면 후공정 쪽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를 하는 PCB 기반의
공정을 하는 라인들이 지금 요새 수혜를 받고 있죠.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쪽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스나나 네페스 이런 쪽도 좀 수혜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 쪽도 공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뭐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유닛 테스트는 테스트 쪽인데 하이닉스 향이다. 그래서 아마 2, 4분기 실적도 안 좋고 그럴 텐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로 돼 있냐면요. 현 시총이 3천억 수준인데 아마 내년도에 가이던스를 보면은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10배만 해도 4천억을 간다라고 보면 여기서 30% 수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오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 잡고 손절가 11,900원 잡고 접근하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유닛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베스트 공략주만 봐도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원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도요. 유닛 테스트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1,900원 잡고 대응해 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요. 위원님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 쭉 AS를 해볼 텐데 저희 배트맨 시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 드렸었잖아요. 제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3개월 돼서 쭉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종목을 적어 놓거든요. 저 기억나요. 화승인도부터 쭉 기억이 나거든요. 네. 화승인도가 제일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일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종목이 화승인도고 대부분은 대단하게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따라오셨을지.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바로 급등하는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시젠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시즌 시즌은 날아다니죠. 제가 10만 원대 3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완전히 기업이 달라진다. 왜 그러냐면 올해 확정적으로 상장사 영업이익 100억 이상 하는 종목 중에서 EPS 증가율, 순이익 순이익 증가율 1위는 예약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작년에 200억 했는데 올해는 증권사 가이던스가 4천억에서 7천억까지 나오니까 돈을 벌어보지 못한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 기업이니까 그동안에 시젠은 프로젝트 100이라 해서 100가지 진단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단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진단 시장에 대처하는 항암 진단, 면역 진단이나 그다음에 항생제 바이러스 체크하는 거, 또 가을 가면은 독감이 유행할 텐데 이제 독감과 이 코로나19가 증상이 똑같습니다.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젠의 PCR식 진단 방식으로 하는 키트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젠은 다시 제가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다시 높여 잡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수익을 하고 제가 10만 원 했다가 12만 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1만 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6주째 그 자리를 있었어요. 6주째. 6주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있었겠느냐. 시즌에 들어간 분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제가 바라보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없다. 믿고 가보자. 아마 8월 달 실적이 발표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처음에 15만 원을 제시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통관 절차가 나온 이후에 아마 바로 20만 원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 시간에 다시 30만 원으로 정정을 했죠. 아침 방송에서요? 네, 목표가를.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추적한다는 거는 어떤 차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실체. 도대체 7천억을 벌었으면 싸냐 비싸냐.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제가 이제 10만 원대 움직일 때가 3조 왔다 갔다 할 때인데 7천억을 버는 회사가 3조라는 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7천억을 번다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도 5천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그러니 이 기업이 10조 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그때 10조를 얘기를 했었는데 3조 때 네. 이제 6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조가. 아마 가을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유지가 되고 확산세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부러운데 위원님 그럼 시젠 더 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갖고 가는 거죠. 30만 원까지. 네. 다만 이제 비중 차이인데 기술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익 실현하고 가면 됩니다. 한번 챙겼다가. 네, 그러니까 전액 매도가 아니라 그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러는데 30%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게 다시 21선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사는 거죠. 이게 트레일링 스탑 기법인데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면서 끌고 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신규 매수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가는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시 사고 싶다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눌릴까요? 21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21선. 네, 21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내 거 아니다. 근데 아마 이게 21선 도착하면은 매수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사고 싶은데 21선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러프에 빠졌을 때는 떨어지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일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심리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되게 내가 살라 했는데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후에. 예. 일이 일어난 그런데 뒤에. 언제 사느냐? 꼭 이럴 때 사더라고요. 이렇게 좋아 보이고 누가 좋은 말 하면 이 높은 가격에 삽니다. 너무 많이 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매수는 갖고 있는 자의 영역이 있고 신규 매수자는 항상 제가 정거장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렇죠. 정거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규 매수자는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에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종목 예비군이 쭉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섹터별로. 그렇죠. 이거 안 되면 다음 거, 네. 다음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비군이 저는 한 400개 갖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네. 400개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패스입니다. 아니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정거장에 있는 걸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여간에서는 안 따라갑니다. 여간에서는. 네.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내일 아침에 한번 아침에 베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있습니다. 한 9시 35분쯤에 아마 제 시간이 나올 텐데 제 7월 달에 수익률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해도 그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제가 절대 따라가거나 무리한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 아침 9시 35분경에 제 7월 달에 수익률표가 나올 텐데 보시면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거 그때 움직인 종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 수익이 꽤 났습니다. 시즌뿐만 아니라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엄청 많습니다. TSE 뭐 이런 종목들이 100% 이상 올라간 게 뭐 한 10종목 이상 되더라고요. 그럼 포트 자리가 부족했겠는데요,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단타 하루에 먹고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충분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수익 나는 구간 한 구간을 뚝 잘라서 내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그 계좌가 수익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또 극복해야만 그 성과를 얻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투자에 대한 방법론,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과 트레이딩 스타일이 정말 비슷하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과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뚝심 있게 올라오실 분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